일명 방귀, 일명 가스. 네, 비타민 C를 드셨는데 이 방귀가스의 정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게 부작용으로 또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비타민 C 드시고 방귀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게 부작용인가? 나는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방송을 열심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봐주시라고요? 열심히 봐주셔라. 방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방귀가 어떤 가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가스? 방귀는 어떤 가스일까요? 네. 어쨌든 가스는 가스잖아요. 이게. 그러면 가스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질소가스,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가스, 황화수소, 기타 헬륨 가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냥 공기, 여기 들어있는 요 공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식사를 이제 할 때 공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몸에서 발생되어지는 가스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방귀가스. 자, 공기가 식사 중에 위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이제 소장, 대장까지 흘러내려가는 가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가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나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가스 성분들은 물 속에서 가스는 전부 위 올라가는데 우리 위장에 음식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가스가 들어가지가 않고 가스가 위로 다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그 가스가 방귀로 나가기는 좀 어렵다. 극히 적은 양이거나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그 소장, 대장 속에 살고 있는 균들 또는 위장 속에도 균이 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장 속에 살고 있는 균들은 우리가 섭취한 영양 성분들을 분해를 해서 자기의 몸을 만드는 데도 쓰고 또 에너지를 만드는 데도 쓰고 그 다음에 분해되어진 것이 가스가 되어져 가지고 이 장 속에 들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균이 만들어내는 가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흡수되어져 들어가는 거 균이 만들어내는 가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호흡에서 만들어내는 가스입니다. 호흡에서 만들어내는 가스. 자, 우리가 이 음식을 먹게 되면, 물론 이거 신진대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이게 세포라면요. 자, 이 세포라면요. 이 세포 속으로 영양분이 들어가죠. 영양분, 특히 그 포도당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포도당하고 산소도 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세포 속에서 영양분과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 뒤에 이게 바깥으로 다시 빠져나옵니다. 이산화탄소. 이렇게 해서 빠져나온 이산화탄소는 이 세포의 주변에 물이 들어있죠. 무슨 물? 소금물. 염도가 있는 물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이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게 되고 이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있는 물은 여기에 이제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정맥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혈관으로 이 가스들이 들어가서 이 가스가 결국은 순환되어지는 과정에 폐를 통해서 산소는 들어오고 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 그런데 여기에 염분 농도가 부족해져 있으면 염분 농도가 부족한 경우가 있으면 이 가스가 장으로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 제가 엄청 많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물론 이 염분이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여기에 가스가 심하게 많이 발생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만들어지면 이 가스가 혈관으로 다 못 가고 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이 방귀가스가 뭐 적당한 수준, 뭐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 그냥 뭐 일반적인 수준으로 방귀를 뀌고 있다가 비타민C를 먹고 한 1, 2주 지나고 나면 뭐 엄청나게 많은 가스가 만들어져 나온다라는 건데요. 그게 부작용일까요? 그래서 이게 부작용으로 생각하고 또 사람들은
비타민 C를 안 먹기도 하는데 그게 부작용이 아니라 자 우선 이 가스는 왜 발생할까요?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평소에는 이런 속도로 그냥 가스 교환이 일어나고 있다가 비타민 C를 먹고 나서 시간이 뭐 일주일이 지나든 2주일이 지나든 3주일이 지나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가스가 막 발생을 하는데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양소와 이 산소가 이 세포 속으로 다른 때보다 비타민 C를 먹기 전보다 많이 들어가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산화탄소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영양소와 산소가 내 몸에 많이 들어간다 이런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고 있지 않다가 비타민C를 먹고 나니까는 영양소와 산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를 먹으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졌다. 세포대사가 활발해졌다. 결국은 이게 부작용이 아니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를 먹고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내 몸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고 결국 여기서 많이 발생되어진 이산화탄소는 결국 이 혈관, 모세혈관을 통해서 많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빠져나가려고 그랬더니 이 모세혈관에서 충분히 빼나가지를 못하고 있다. 빼나가지 못하고 있으면 이게 이 모세혈관이 뚫어질 때까지 이 모세혈관이 충분하게 가스를 끌고 나갈 때까지는 이 가스가 소장이나 대장이나 위장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몸 전체에 가스가 많이 존재하고 있을 수가 있고 이 가스가 여러분들의 방기 가스가 돼서 심한 경우에는 한 달 내내 이 가스가 계속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가스 때문에 이거 나와도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수시로 나오고 시도 때도 없이 나오고 엘리베이터 속에서도 나고 뭐 회의할 때도 나오고 정말 그런데요. 이 가스의 정체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이 가스의 정체가 뭘까요? 이 가스의 성분이 뭘까요? 라는 거거든요. 이 가스의 성분은 이산화탄소입니다.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가스죠. 자, 이 이산화탄소 가스는 여러분들 호흡을 할 때도 배를 통해서 내 입, 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냄새가 나나요? 안 나죠. 이 가스, 이산화탄소 가스이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나가도 냄새가 안 나는 것처럼 방기가스가 돼서 나오더라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고 나오는 가스, 방기 아무리 많이 끼워도 옆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많이 끼셔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끼시기 바랍니다. 빼내주는 과정인데 다만 입으로 나와야 될 게 그쪽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가스가 입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게 입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쪽으로 나가야 될 게 일로 나오면은 입이 지저분해질 것 같죠? 그런데 똑같은 가스인데요. 괜찮다라는 겁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냄새 안 나는 거고 더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가스가 나가는 거다. 결국 이산화탄소 가스가 처음 먹을 때 비타민C를 처음 먹을 때 이산화탄소 가스가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이제 순환이 되어지고 있고 특히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 가스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모세혈관에 이렇게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주변에 이제 이렇게 세포가 있고 이 세포가 영양소를 받아서 신진대사를 한 산소하고 포도당을 여기서 들어오는 거죠. 산소하고 포도당이 일로 들어온 뒤에 이게 동맥에서 왔으면 이제 옆에 정맥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정맥 모세혈관으로 여기서 만들어진 가스가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이산화탄소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정맥을 통해서 정맥을 통해서 폐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된다. 요게 원래 잘 안 되고 있다가 이게 이제 되도록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이 반응이 일어나도록 되어진다.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 이 반응이 일어나도록 되어진 거다라는 거니까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비타민C를 먹고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축복인 거죠. 여러분들한테 몸이 개선되어지고 있다. 나도 이제 소화가 좀 더 잘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세포대사가 좀 더 잘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귀가 많이 발생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축복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질문 들어가 있는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카메라는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자,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질문 온 거 한번 보고요. 또 뭐 추가적으로 할 이야기들 있으면은 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신 분들 반갑고요.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비타민 먹었더니 방구가 많이 나와서 꼭 봐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꼭 보시고요. 이제. 네. 방구 이야기. 네, 이산화탄소 가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암모니아는 아닌데, 지금 암모니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먹었을 때나 특히 또 뭐 마늘 같은 거 먹으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나잖아요. 자, 우선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냄새가 심하게 나는 사람은 소화가 제대로 안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잘 되어지지 않고 먹은 단백질이 아미노산까지 분해되어져야 되는데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지지 않고 장을 지나가고 있으면 걔가 냄새가 지나가는 도중에 이제 또 분해가 되어지면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미노산은 사실은 단백질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머리카락 태울 때 냄새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냄새, 그게 단백질이 타는 냄새인데 별로 좋지 않죠. 네, 이런 냄새가 장 속에서도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제 황 이런 것들 때문에도 또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이 아미노산이 분해가 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암모니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그렇게 암모니아가 발생하는 그런 정도의 냄새는 사실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화장실에 갔는데 방귀 냄새가 심하게 나면 단백질 소화가 안 되어지고 있고 단백질 소화가 안 되어지고 있는 사람은 그 소화가 안 되어진 단백질이 혈관으로 흡수되어지면 염증을 많이 일으킨다는 것이고요. 방귀 냄새가 심하게 나는 사람은 혈관 속에서 많은 염증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귀에는 냄새가 안 나는 분일수록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니아 냄새가 그렇게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방귀의 냄새는 사실상 안 나는 게 맞고 네, 비타민C 먹고 나는 냄새, 비타민C를 먹었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냄새가 별로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스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는 건가 하고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그러시죠? 네. 그래서 지금 비타민C를 드시고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분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것 같고요. 엄청나게 저도 한 달 정도를 굉장히 심하게 가스를, 뿜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걱정들 하시지 마시고, 네, 열심히 많이 뿜기 바랍니다. 네, 방구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네, 안 나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그럼 암모니아는 냄새가 나고 이산화탄소는 왜 냄새가 나지 않느냐라는 걸 또 오늘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암모니아 냄새 많이 나죠? 이거는 분자 구조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생긴 모양이 CO2잖아요. 탄소에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게 두 쌍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도 두 쌍이 붙어 있고요. 네, 두 쌍이 이런 식으로. 자, 탄소에 전자가 붙어 있고 산소에도 전자가 붙어 있고 이런 성분들은 다 전자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탄소 C이고요. 이게 산소고. 전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전자들이 전부 이 탄소 때문에 이렇게 다 끌려가 있고 여기 이중결합을 만들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전부 여기 왔다 갔다 해요. 이쪽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분자에 있는 전자가 나의 코에 자극을 해주는 냄새를 인지를 하는 내 코의 센서하고 이 분자하고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 전자가 이 코에 센서하고 자극 반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전자가 우리 코하고 반응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냄새가 나서 돌아다니지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기 중에도 이산화탄소가 약 한 350ppm 정도씩 들어있고요. 우리가 지금 호흡할 때도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이산화탄소가 지금 코에 자극을 준다. 이러면 환장하겠죠. 그래서 이 전자들이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데요. 좀 전에 보셨던 암모니아 가스는 질소가 있고요. 여기에 수소가 붙어 있고, 여기에 수소가 붙어 있고, 여기에 수소가 붙어 있는데, 이 암모니아 가스는 여기에 전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가 반응을 합니다.
남한테 잘 주는 반응을 해요. 그래서 내 코의 센스에 가가지고 얘가 반응을 합니다. 이 전자를 일로 공급을 해주는 여기서 이 전자가 잘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혹시나 옆에 수소 같은 게 있으면 이 수소가 일로 붙어버리기도 해요. 잘 붙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잘 한다. 그래서 이 아모니아는 보통 NH3로 나타내기도 하고 NH4 플러스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데 수소가 잘 달라붙기 때문에 그렇죠. 수소가 잘 달라붙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자를 서로 주고받고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코에 냄새가 나게 되는 겁니다. 아모니아는. 이산화탄소는 그래서 냄새가 안 난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냄새 안 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많이 끼셔라 이겁니다. 비타민 C 먹은 지 10일 정도 하루 2g씩 먹을 때는 가스가 안 나던데 예, 식전 2알, 식후 1알 이틀 먹으니까 정말 심하게 나는데요. 오늘 다시 식후 2알씩 먹으니까 안 나오네요. 네, 이렇게 비타민 C가 여러분들 몸에 이런 기능들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즉 이산화탄소 발생 굉장히 잘 되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이산화탄소 가스를 심하게 발생시킨다는 얘기는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를 잘 한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즉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었던 것이고 또 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었던 것이다라는 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비타민C를 먹고 가스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내 몸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비타민C를 뭐 한 1년을 먹었다, 2년을 먹었다, 5년을 먹었다, 10년을 먹었어도 비타민C 양이 증가하면 또 가스가 발생 더 하기도 하고요. 또 줄기도 하고요. 이건 반복되어집니다. 즉 여러분들 몸속에 비타민C 양이 많이 필요로 할 때도 있고 적게 필요로 할 때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많이 시간이 흘렀어도 결국 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늘었다 줄였다 하시면 가스도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비타민C 먹고 소화 걱정도 없을 뿐더러 이제 몸이 엄청 가벼워졌어요. 박사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런 몸이 가벼워졌다. 네, 이게 바로 몸속에 있는 이상한 물질들이 많이 분해되어져서 바깥으로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식사 중 3알씩 하루 9개 먹는데요. 9g. 네, 9g 좋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드시고요. 또 더 늘려 보셔도 되고요. 또 더 줄여 보시기도 하고 그건 이제 뭐 편하실 대로 조정을 하시면서 계속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가족과 함께 시청했습니다. 방구 이야기 관심 옳게 하고 끝까지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옳게 하루 15개 먹고 있음. 네, 많이 건강해지실 겁니다. 구충제와 비타민C를 같이 먹어도 되는지요? 네, 저는 같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더 구충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간흡충 때문에 알벤다졸을 복용하려고 합니다. 네, 같이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간흡충에 맞는 기생충약이 있을 텐데 지금 알벤다졸하고 간흡충하고는 사실상 크게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알벤다졸은 일반적으로 물하고 먹으면 흡수되어지지 않고 배출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에 기생충약 먹고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비염부터 시작해서 통증,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아토피까지 지금 뭐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이 되어져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반대로 이런 기생충약을 먹고 심각한 부작용 같은 것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감기 몸살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부작용인 경우도 있고 호전 반응인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건 잘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떤 누구도 이 기생충약을 이런 용도로 먹으라라고 할 때 어떤 프로토콜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 알아서 드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알벤다졸은 일반적으로 물하고 먹게 되면 흡수가 잘 안 되어지고요. 기생충약 대부분이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흡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벤다졸도 약국에서 동이 났다. 지금 그런 수준이죠. 제조 생산 네, 지금 품절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될 정도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금 사 먹었느냐라는 것을 반증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이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충분하게 먹은 양이 흡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흡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도 그나마 흡수를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먹는 방법이 오일, 오메가3나 들기름이나 네, CBD 오일이나 비타민 E나 비타민 E도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 같이 먹으면 좀 더 흡수되어지는데 그럼 좀 더라고 하는 건 도대체 그게 100%다 흡수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요, 20에서 50% 안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자, 이렇게 잘 흡수되어지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면 지용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굉장히 강한 지용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즉 흡수되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간흡충 때문에 드실 거면 예, 그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 먹으면 두통이 심해요. 이분은요, 단백질 소화가 안 되고요, 장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내 몸속에 단백질 소화가 안 된다라는 것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개는 위산이 나오는 적게 나오는 저산증을 가지고 있고, 이분이 저산증을 가지고 있다면 매일 위장이 더부룩함을 나타내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단백질 소화가 또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한 개는 소화 효소가 덜 나오고 있거나 뭐 고장난 소화 효소가 나오고 있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소화 효소 문제, 위산이 적게 나오는 문제 한 개. 요거를 두통이 일어난다는 거는 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개는 단백질이 분해가 안 되어진 게 소장으로 내려가 가지고 소장에서 원래는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내려가거든요. 근데 지금 두통이 온다는 얘기는 흡수가 되어진다는 얘기고요. 단백질이 분해되다가 마른 단백질이 흡수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장에 구멍이 나 있다. 이렇게 되는 장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게 혈액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혈액 속에 살고 있는 백혈구, 림프에 살고 있는 각종 면역세포, 림프, 구 이런 거 있죠. 호중구, 호상구 이런 것들. 이런 혈구들이 그 단백질을 분해를 시키고 있다. 즉 염증입니다. 그게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모세혈관이 막히고 모세혈관이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을 못하게 되고 산소 공급이 충분하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두통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소화가 잘 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뭘 먹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네, 위산을 먹으면 되는데 위산을 팔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 소화 효소 중에 뭐 무슨 염산염이라고 하는 그런 걸 팔고 있는데 그거는 위산을 보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전혀 그거는 위산을 보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신맛 나는 젖산, 초산 식초, 예, 플러스 소금을 드시면 좀 나을 것이고요. 그게 좀 그러시면은 비타민 C를 드시고 고열 용융 소금을 드시면 위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면서 소화 효소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면 소화 효소제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하셔서 드셔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소화 효소제는 한 달이나 두 달만 먹으면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안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소화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C하고 고열 용융 소금은 같이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이 두통은 금방 해결이 될 겁니다. 고기를 먹으면 방구 냄새 지독해요. 네. 자, 이분도 결국은 소화가 덜 되고 있었고, 소화가 덜 되었던 것 때문에 모세혈관이나 림프 같은 것이 막히게 되었고, 막히게 되었는데 비타민C를 먹으니까는 포도당 대사가 잘 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가해서 가스가 엄청 많이 나왔던 거죠. 네. 그리고 단백질 대사가 안 되고, 단백질 소화가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명절날 먹으면 냄새가 더욱 심해요. 네. 왜 그러냐면 명절날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렇죠. 명절날 많이 먹어서 많이 먹는 날 소화가 안 되는 것이고 많이 먹었다고 소화가 안 되는 거는 생산되어져 나오는 위산의 양이 먹는 양에 비해서 위산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타민C를 하루 거의 열알 정도 먹어요. 네, 잘 드시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간에 무리가 가는 것 아닐까 걱정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간에 무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간에서 여러 가지 그 물질 제거, 분해,
해독 이런 걸 해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비타민C를 간에서 해독을 하느냐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먹고 있는 포도당이 간하고 간에서 해독을 하나요? 여러분들 먹고 있는 소금을 간이 해독을 하나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지방을 간에서 해독을 하나요? 네, 간에서 지방을 분해는 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걸 분해를 안 하고 냅둬버리면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고요. 간은 지방을 분해를 합니다. 근데 해독의 개념은 아닙니다. 간은 내 몸속에서 여러 가지 그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분해를 하기는 하는데 밥을 많이 먹어서 밥으로부터 바뀐 포도당을 해독을 하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것처럼 비타민C도 해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간 세포가 이 작동을 하는데 비타민C가 훨씬 더 많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하고 비타민C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타민C 15개 먹고 있어요. 네, 잘 드시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될까요? 어떤 영양제라고, 이게 뭐 아까 질문이 단백질 먹으면 두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비타민C하고 소금하고 그다음에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은 빨리 빼내야 되는데 누구나 먹었던 단백질이 100% 소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0% 소화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어진 단백질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소화가 안 된 물질은 변으로 자꾸 빼내야 되는데 나의 장 누수가 되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사실은 확인하기가 사실상 엄격하게는 어렵기 때문에 그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빼내는 성분의 영양소가 뭐냐면 식이섬유질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내려면 콩나물, 미역, 다시마, 배추 이런 거를 많이 드시면 잘 빠져나간다라는 건데 잘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먹어줘야 되는 그 섬유질의 양이 보통 4, 50g입니다. 하루에. 4, 50g이요. 여러분 배추 반 포기를 바짝 말려가지고 무게를 한번 따라보세요. 몇 그램 나올 것 같아요? 없습니다. 별로. 네, 몇 그램 안 돼요. 물 다 빼버리면. 그래서 배추 반 포기 수준의 양을 끼니마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콩나물 이만큼씩 먹어야 돼요. 먹을 수 있습니까? 수분이 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키토산 식이섬유질을 먹으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토산을 드시면 소화가 되어지지 않은 단백질을 붙잡고 빼내준다. 그래서 열심히 드셔보시라라고 하는 거죠. 네, 어떤 분은 또 비타민C 7개 먹고 있습니다. 네, 9개 드시는 분, 15개 드시는 분, 7개 드시는 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저도 뭐 하루에 10개, 15개 정도씩 먹고 있습니다. 매 식사에 보통 한 5개 정도는 기본으로 먹고 있죠. 식전에 3개, 식후에 2개. 오늘 저녁 먹을 때도 5개 먹었습니다. 네. 장누수에 대해 별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그냥 오늘은 가볍게 장누수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속에는 수용성 물질도 있고 지용성 물질도 있다. 물하고 친한 물질도 있고 기름하고 친한 물질도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이 음식물들은 위장 속에 장시간 머물게 되면 위가 까져버립니다. 위 염증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물질들이 장에 내려가 가지고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장에도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 일어난 이 염증 때문에 구멍이 생긴다, 장누수가 생긴다라는 건데 이 장누수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 장누수를 시키는 장의 구멍을 잘 내는 물질이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지용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또 특히 더 잘 반응하는 이 우리 그 장에 단백질이 있어서 그게 망가져 가지고 구멍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 누수가 걱정이 되시는 분은 밀가루 음식을 일단은 끊어야 됩니다. 밀가루 음식 꼭 끊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장 누수가 일어난다. 즉 내가 섭취한 음식물이 그냥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도 구멍으로 해서 들어가 버리게 되면 혈관 속에 있는 면역세포와 개가 싸움을 하게 된다. 즉 면역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 일어난 면역반응이 염증이고요. 이 염증이 모세혈관을 막고 림프관도 막고 또 림프 액 속에도 막 가득 존재하고 있고
이게 순환이 안 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사혈부항이라고 떠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혈부항을 해가지고 이렇게 빼내는데 하얀 시로라기 같은 게 빠져나오는 그게 뭐냐면 단백질입니다. 즉 내가 먹은 단백질이 혈액 속에 돌아다니다가 림프에까지 가가지고 서로 엉겨서 그런 실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림프액 중에 단백질이 빠져 나와가지고 그게 사혈부항을 할 때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좀 다른 이야기인데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제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달아놓으신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혈액의 염분 농도를 측정을 했대요. 혈액의 염분 농도, 염 농도를 측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나트륨과 염소의 양을 분석을 하는 것은 간단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염 농도, 소변의 염 농도를 측정을 하는 것처럼 혈액의 염 농도를 측정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는 사혈부항을 했을 때 나온 피를 모아가지고 그걸 염도를 찍으셨나 봐요. 사혈부항을 할 때 나오는 그 혈액은 순수하게 혈액만 있는 게 아니고요. 체액, 즉 림프액도 같이 빠져나옵니다. 즉 림프액하고 혈액하고 같이 섞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진정한 혈액의 농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시한 데이터를 보니까 0.9%의 절반 정도인 자기의 혈액의 염 농도는 0.5%라는 거예요. 예, 그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즉 림프하고 혈액하고 섞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혈액의 염 농도를 측정을 하는 거는 못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는 틀린 데이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소금. 네, 아까 뭐 영양제는요 하고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키토산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 오메가3 이렇게 드시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감기 몸살이 온 것 같이 몸이 많이 아파요. 왜 그럴까요? 알벤다졸 먹어서 그런 걸까요? 요거 염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알벤다졸로 인해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이런 분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또 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몸이 많이 아프다. 즉, 그 몸살 걸린 것처럼 아프면 몸 안에 염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염증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몸 안에 어떤 그 기존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져 나온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게 알벤다졸이 또 장을 망가뜨려 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쪽인지는 몰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것저것을 들어봐야,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벤다졸 때문에 혈액 속에서 또는 면역세포들하고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콜레스테롤이 높았는데 이제는 잡혔어요. 비타민 C 만만세. 비타민 C 먹고 콜레스테롤이 잡혔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네, 밀크, 시슬, 비타민 B, 비타민 C 같이 먹어도 되는데요. 어떻게 드시냐 하면 비타민 C하고 비타민 C는 식전에 드시고요. 밀크, 시슬, 비타민 B는 오메가3랑 식후에 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타민 C 메가도스 후 신장에 물혹이 생겼다는 데 관련이 없습니다. 비타민 C하고 신장 물혹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장의 그 모세혈관에서 이 물질들의 소통이 잘 일어나려면 일단은 혈관이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비타민C가 그런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관여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소화가 제대로 안 된 놈이 장에서 혈관으로 흡수되어져 들어오면 그것을 신장에서 걸러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물질들이 신장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C는 소화를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소화를 잘 되는 물질로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비타민C를 먹어주면 비타민C로 인해서 신장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비타민C는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물혹은 오히려 나중에 비타민C를 먹고 이 물혹이 없어지는 데 도움이 오히려 될 거라고 보니까요. 네, 그냥 이건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알벤다졸을 갈아서 들기름에 오메가3에다가 녹여서 먹고 있어요. 네, 이렇게 드시면 알벤다졸이 흡수가 굉장히 잘 될 것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무엇인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요. 요것 때문에 지금처럼 그런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염증이 즉 그 감기 몸살처럼 아픈 그런 염증이 일어난다면 알벤다졸 양을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한번 줄여서 먹어보십시오. 양을 줄여서
문제가 없으면 조금 더 늘리고 조금 더 늘리고 적정한 수준까지 한번 해보시면 시간이 좀 지나면은 네, 그런 문제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저는 매일 점심 먹는 중간에 알벤다졸 반알씩 먹고 있어요. 네, 이렇게 또 반알씩 드시고 계시는 분이네요. 그리고 점심 먹는 중간에 먹는다라는 건 이제 수분이 충분하게 있는 상황에서 알벤다졸을 먹는다라는 것이고요. 수분이 충분하게 있을 때 알벤다졸을 같이 먹게 되면 이 알벤다졸은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변으로 나가고 기생충을 죽이는 데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혈액 속에 돌아가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좀 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혈관으로 네, 그 장에서 흡수가 잘 되어지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이분께서 먹는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네, 먹는 목적이 무엇이 혈관으로 흡수되어지게끔 먹어야 되는 목적인 건지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먹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생충을 없애고 싶으시면 이 지금처럼 물하고 먹는 게 맞고요. 혈관을 흡수시켜가지고 다른 어떤 뭐 효과를 보시려고 하시려면은 기름하고 같이 드셔야 된다라는 거고 또 그렇게 먹을 경우에 장이 나쁜 경우에는 아까 여기 다른 분처럼 감기 몸살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기생충약을 먹고 감기 몸살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양을 줄이시거나 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이완기 고혈압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셔보시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아까 비타민C를 드시고 방귀가스가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로부터 그거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귀가스가 많이 발생을 한다. 몸 안에서 가스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내가 섭취한 음식물이 세포 속에서 이산화탄소로 많이 전환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산화탄소로 많이 전환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세포 대사가 굉장히 잘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 가스 발생량이 줄어드는데 가스 발생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그 가스가 폐를 통해서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안 빠져나가는 것은 모세혈관이나 혈압과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가 있어서 잘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게 장으로 들어가서 가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 이유 그걸 또 더 좋게 하는 방법이 혈압을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소금을 좀 섭취를 하시고 소변의 염 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변의 염 농도가 낮으면 혈압 떨어뜨리기 어렵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변이 바나나 2개 두께로 길이가 50cm로 길게 나와요. 축하드립니다. 끊어지지 않고 괜찮은 건가요? 변이 너무 길게 나왔어. 네. 남들이 한번 부러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VC 대신 구연산도 아닙니다. 비타민C하고 구연산하고는 전혀 다른 물질이고요. 네, 비타민C 대신 구연산을 드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비타민C 열심히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면서 와 그래요. 또 뭔 말씀이에요? 비타민C란 신이 준 선물입니다. 네, 이런 말씀이죠. 자, 지금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9정도 왔는데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네, 오늘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를 드시고 가스 냄새가 엄청 많이 나나요? 네, 비타민C를 먹으면 냄새가 나지 않는다. 냄새가 나지 않는 이유는 그 가스가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 이산화탄소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내가 호흡을 할 때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가스가 그 장으로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으로 역류해서 들어갔다라는 거죠. 왜 역류해서 들어갔을까요? 가스가 너무 많이 발생했어. 왜 너무 많이 발생했냐? 비타민C 먹으니까 세포 대사가 촉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세포 대사가 촉진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내가 먹은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많이 변환이 되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내 몸속에서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그게 폐를 통해서 잘 나가야 되는데 모세혈관이 충분하게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지 않아서 쭉쭉 못 빠지니까 역류가 돼서 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장으로 들어온 가스가 변 아래쪽으로 새고 있다. 이게 가스의 원인이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모세혈관이 비타민C를 먹고 모세혈관이 충분하게 잘 뚫어지면 그 가스가 폐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를 먹고 가스가 많이 나오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몸속에 좋은 효과를 내 모세혈관이 잘 뚫어지고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강의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구정 명절 떡국 드시고 복 많이 받으시와요. 건강하시고요.
주겸을 구하려고 해도 시중에 주겸 품귀 현상이 되어 구하지 못했는데 일반 구운 소금 먹어도 되는지요? 네. 일반 구운 소금 드셔도 되고 2반 구운 소금 먹어도 되고 3반 구운 먹은 소금 먹어도 되는데요. 고열 용융 소금이라는 것을 드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추천, 구독, 필수, 비타민C 추천해 주세요. 네. 비타민C는 27,000원, 종건당 600알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히말라야 핑크 좋지 않습니다. 천일염 좋지 않습니다. 정제염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런 소금을 물에다가 녹여놓고 못을 담거나 보세요. 녹이 씁니다. 하지만 고열 용융 소금은 물에 소금을 녹이고 못을 담가 두어도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녹슬지 않습니다. 좋고 맛있고 따뜻한 소금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와 소금은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오늘 밤도 따뜻한 저녁 되시고요. 뜨거운 저녁, 황홀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타는 냄새 안 나요? 우리 씀 타는 냄새. 감사합니다. 바이바이.